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산타 이즈 커밍 코스피 2,800포인트 돌파입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5% 급등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의 1등 공신이 됐는데요.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또 연말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가운데 인텔이 그동안 자체 생산을 고집해온 중앙 처리 장치 CPU를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 업체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수혜 기대가 되고요. 또한 DB 하이텍 등으로의 낙수 효과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도 2,800포인트, 또 삼성전자 역시나 5% 넘게 올랐습니다. 이 급등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목요일입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만 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좀 민망하기도 한데 또 같이 좀 신나게 해주세요. 네, 분위기 좋은데요. 그렇죠? 뭐. 괜찮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의 산타가 되어주겠다. 또 루돌프도 되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반응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계속해서 야인시대 또 1시간 꽉 채워서 준비되어 있고요. 또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1부에서도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 인사 나누고 가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한 25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갑자기 유튜브가 노자성님 제일 먼저 이름 보였고요. 주미영님, 이토환님 함께합니다. 김선희님도 보이시고요. 버리앵두님, 김상원님이 보라맨코 오늘 루돌프 컨셉 아주 좋다고 감사합니다. 쏭쏭님과 함께 살려줘요님, 흥묘백묘님, 그레이님까지 또 블루베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름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는 산타랠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확실하게 산타가 와 줬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2,800선까지 뚫어냈는데요. 박동희 전문가님, 오늘의 이 강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상상도 예상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현상이 지금 나타났어요. 어제 그저께만 해도 주가가 이렇게 좀 밀리면서 조정 분위기 40포인트 이상 빠졌죠. 네. 조정 분위기가 조금 완만하게 조정 분위기로 가면서 연말 장세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아니겠냐 했는데 어제 갑자기 LG전자가 확 튀어나와서 분위기를 LG전자 얘기 전기차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 주가 오전에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LG전자 나오는 거 보고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역시 오전 전약 후강으로 끝이 났죠. 근데 오늘 이게 삼성전자에 또 뭐라 그럴까요? 거의 경사라 그럴까요? 겹경사. 예,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오늘 2,800포인트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던 거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순매수 전환이에요. 그 외국인들 순매수 전환이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나서 제일 오른쪽이죠. 만기일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사긴 했지만은 선물 옵션 만기일 이벤트 끝나고 나니까 매도세가 강했어요. 예, 전반적으로 매도가 강했는데 어제 이제 어제부터 해서 어제 이틀 연속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해서 아주 강력한 매수세는 아니지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점 이게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최근에 보기 드물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요새 기관이 더 강해요. 네, 그래서 어제 3천억, 어제 오늘 6천억 해서 거의 이틀 동안 한 1조 가까운 매수세를 보였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연말 배당 노리고 아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연말 돼서 강한 흐름이 보이는 것은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일단 뒷받침이 되었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기술적인 흐름상 이게 지금
지금 21선 엊그제 이제 21선 이게 21선에서 지지가 될까 안 될까 연말에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주가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조정이 혹시라도 조금 깊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찰나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G전자나 삼성전자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 아래로는 지지선을 보여주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그냥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고점 돌파가 2,770, 80 돌파를 하니까 이게 그 현선물 시장에서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못 가져요. 이렇게 지금 강력한 2,700, 70, 2,780 이런 자리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삼성전자가 앞서서 돌파하니까 이거는 돌파 그냥 대장이 가니까. 대장이 가니까 이거는 그럼요. 뒤로 안 밀리겠구나. 네. 예,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삼성전자.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두 가지 이슈인데 인텔의 이제 CPU 그 파운드리 그 외주 준다라는 요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말 특별 배당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예, 기본적으로 한 연간 단위로 한 3, 4%, 4, 5% 정도 되는 배당금이 이번에는 지금 조금 더 특별 배당금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그 상속세 내야 되는 게 11조 정도 되는데 이거 돈을 이제 상속세 내기 위해서도 배당금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제 3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향후 2018년부터 해서 향후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잉여 현금 흐름의 부분에 네. 대해서 전체 50% 정도는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연말 특별 배당금을 많이 높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강력한 돌파가 나왔던 것은 이런 뭐 수급적인 측면, 기술적인 흐름, 또 삼성전자의 강세, 다양한 원인이 있다. 받쳐줬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오늘 2,800포인트를 돌파해냈는데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좀 궁금하긴 하는데 FA님께서는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연말까지 지금 이제 개장을 할 수 있는 날이 사실상 오늘 포함해는 4일밖에 남지 않았던 그쵸. 상태고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건 쉽지 않은 결과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관련 코스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섹터, 자율주행, 뭐 카메라 이런 종목들이 섹터가 전체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 증시가 또 올라갔었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이 조금 소외가 됐었죠. 왜? LG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 보니까 지금이라도 건들면은 뭔가 좀 더 먹겠구나.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급하게 팔고 LG전자에 급하게 들어가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특히 개인의 어떤 투자 동향보다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세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선물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차트 보시는 게 검정 색깔이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상승이고요. 초록 색깔이 이제 개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결국은 개인들의 매도가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히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오후부터 랠리가 시작될 때 이때부터 좀 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좀 눈에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매도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관련 종목들, 특히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들을 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이슈가 있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 서명에 앞서서 지금 1인당 이제 지급 지원금을 더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잖아요. 6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2,000달러 나가버리면 돈이 네.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을 했던 약달러보다 더 약달러가 갈 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또 배당락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8일까지 또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배당과 관련돼서 이제 결정권이 떨어지게 되고 이후에 또 배당락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조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던 위치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할 기회를 쉽게 내주지 않았던 게 이번 동학개미 운동에서 가장 큰 의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우리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아무래도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 앞으로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 중에서도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인텔이에요, 전문가님. 이 CPU에 대해서 파운드리를 주겠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움직임을 우리가 앞으로 삼성전자라든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네. 네. 충분히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보여져요. 긍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네. 예,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이제 6만 전자, 7만 전자, 지금 이제 8만은 이제 뭐 8만 전자. 예, 거기까지 거의 왔죠. 네. 지금 삼성전자 독주 랠리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게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죠. 자, 인텔 하면은 뭐 우리 컴퓨터 쓰는 사람들 그냥 CPU 뭐 인텔 대표적으로 그렇죠.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AMD 제품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자, 이 인텔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다른 거 인텔에서 하는 것들도 많죠. 뭐 CPU가 아니라 GPU라고 그래서 그래픽 중앙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지금 외주를 줬다 그래요.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도 외주를 많이 줬는데, 그래도 인텔 하면은 핵심적인 제품이 CPU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만들겠다 지금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끌어안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기술력이 지금 10나노가 평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숫자가 낮아져 7나노, 3나노 이렇게 지금 그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10나노까지는 지금 끌어안고 했는데, 네. 경쟁사인 AMD가 지금 7나노를 개발 완료해서 지금 공급이 네. 시작이 됐나 봐요. 인텔도 그럼 이제 해야죠. 인텔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만들지도 못한 걸요. 이제 AMD한테 이제 완전히 제가 밀리기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에 네. 이제 미세 공정 기술이 완전히 그냥 AMD하고도 이제 한참 뒤에 옛날에는 뭐 이름도 없었던 저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만 해도 CPU 컴퓨터 이렇게 사러 가면은 당연히. CPU가 중요하다 그래서 컴퓨터 잘 모르지만은 아는 게 인텔이니까 인텔 거 주실 거죠. AMD 거 요즘 많이 나가는데요. 저 이름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제 대세 이제는 역전이 바뀌었네요.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AMD가 이렇게 그 7나노 칩을 개발을 했던 게 AMD는 일찍부터 외주를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TSMC인데, AMD는 일찍부터 자기들이 끌어안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네. 그냥 그 TSMC에다가 외주를 줘서 TSMC가 TSMC로.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외주를 줘가지고 7나노 칩까지 이미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인텔도 외주를 주면은 그러니까 TSMC에다 주죠. TSMC 쪽으로 네. TSMC 쪽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보다도 지금은 미국에서는 어쨌든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 쪽으로 주고 싶은데, TSMC는 애플이라든지 뭐 또 AMD라든지 이런 데 고객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공정이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인텔이 이쪽에 주고 싶어도 캐파가 부족해서 TSMC 쪽에는 지금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좋든 안 좋든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얘기 나왔던 거는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반도체 업황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볼 때 삼성전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자, 삼성전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네.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자, 월봉 차트를 두 개를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을 이게 코스닥 테마주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지금 양봉을 두 개 붙이는 걸 저는 우리 대장주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글쎄요, 지금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DB 하이텍 같은 경우 주가가 또 많이 올랐다가 장 후반에 빠졌는데, 네. 이게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텔 같은 데서 DB 하이텍까지 수주가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럴까요? 예, 그래서 결국 TSMC 아니면은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몇 개 파운드리 업체들, 뭐 중국은 지금 막혀가지고 이제 뭐 상상도 못하는 거고, 네. 예,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뭐 삼성전자는
하여튼 독주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우리 채팅창에 나리라 PD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PD님. 잘 지내고 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A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인텔의 이제 이 파운드리 추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제 박동기 전문가님이 대부분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슈를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초격차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파운드리만 봤을 때는 사실 TSMC랑 삼성전자 이 양강구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미국 상무부가 이제 중국에 있는 58개 기업에 대해서 또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제 군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에서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뭐 군수 기업이라든가 통신 기업들 이쪽에서 더 추가 발의를 한 거거든요. 네. 즉 이 말은 이제 중국 때리기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수권법도 실제로 통과가 된 것이 화웨이 장비 쓰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주둔하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도 혹은 이제 그만큼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책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외교전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SMIC라든가 아니면은 화웨이가 지금 상당 부분 타격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낙수 효과로 삼성전자가 받는다라고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인텔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무려 4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던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윈도우랑 인텔은 한 회사다라고 할 정도 윈텔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맞아요. 든든했던 회사인데 네. 그거를 단순히 단가 안 맞다고 내친다는 거는 아주 논리가 예리해진 거예요. 즉 단가 안 맞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시장 너한테 안 줄 거야라는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텔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CPU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신만의 와신 상담을 하는 게 아닌가. 반드시 내가 복수의 칼을 갈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기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지금 축출이 된 원인 중 한 가지가 실제로 우리가 EUV 장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탈탄소 관련된 부분에서의 장비들의 전환이 좀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공정 라인에 대해서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조금 더 늦춰지다 보니까 이 비용 부담이 이제는 우리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오히려 이제 탈탄소화라든가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넷제로에 대한 부담, 즉 탄소 배출에 대한 양이 더 많아지면서 비용 처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매수를 굉장히 꾸준하게 해왔던 어떤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에서는 괜히 비싼 값 주고 사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파운드리 시장을 가져온다라는 게 이제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죠. 환경적인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너무 어색하죠. 에이 공장 돌리는 거 당연히 뭐 가스 나오겠지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출이 되는 탄소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보다 평균치보다도 한 10% 정도를 더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고 미세 공정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생산량이 이미 입증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수익이 확실히 커졌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이런 TSMC와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평가가 오늘장에서도 이렇게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 삼성전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또 감탄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박동희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까지 삼성전자라는 큰 종목이 이렇게 양봉을 그리는 일이 쉽지 않다. 또 흥미호 백묘님께서도 오늘 사실 이렇게 올랐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크게 오른 것도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삼성전자의 이제 독식 체제 계속해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좀 시세가 확산이 될 것이냐, 좀 퍼질 것이냐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좀 준비할까요? 시세가 일단 좀 이제 1월 달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다음 주 3일 이제 거래일 3거래일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이제 그 상반기에는 아마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자, 지수는 지수대로 가고 지금 종목별로 아마 이제 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당장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기세가 꺾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랠리를 펼치니까 선물을 끌고 올라가거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게 아니라 몸통이 이제 꼬리를 끌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게 삼성전자 몸통이니까. 그래서 선물이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약해요. 연말에 좀 약한 흐름인데 결국은 선순환으로 코스닥까지 상승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그 삼성전자가 앞에서 끌고 선물, 코스닥, 뭐 중소형주까지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내년 1분기에 전반적으로 좀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랠리를 펼치면은 가장 자신감 가지는 게 IT주의 장비 부품주 네. 이쪽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지수 흐름상 코스닥에서는 다소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IT 장비 부품주 쪽이 삼성전자를 따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일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코스피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정이 되면은 경기 민감주 정도 상당히 자신감 가지고 뭐 조선건설 등 해서 은행주 이런 종목들도 같이 확산은 시세가 말 그대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랠리를 펼치게 되면은 지수만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거든요. 예,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네. 삼성전자만 올리면은 얼마든지 선물 끌고 올라가고 지수 끌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은 다른 종목들은 사실 오늘 그러니까요. 지수는 이렇게 40포인트 오르고 삼성전자만 막 잘 간 듯한. 예, 그런 다른 건 별로 사실은 안 올랐어요. 삼성전자 가지고 지수만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이렇게 돌 것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봉상 삼성전자가 이렇게 랠리를 펼치는 게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면은 이 종목 장세에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또 두 달 만에 4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세가 없었잖아요, 지금. 월봉이거든요. 이게 주봉도 아니고 일봉도 아니고 지금 월봉인데 이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를 누르고 있으면은 또 생각보다도 종목이 이렇게 중소형주나 코스닥으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또 지수 조정 받으면 안 가던 종목들이 또 빠져요. 같이 빠져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적 심리적으로 네. 의외로 또 그런 장이 지수만 삼성전자만 가지고 끌어올렸다가 삼성전자 조정 받으면 또 같이 중소형주도 오른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같이 조정받고 예, 이런 어쩌다 보면 또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나올까봐 1월달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전혀 없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앞에서 끌면은 순환매로 선순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FA님은 어떠세요? 이 선물이 확실히 삼성전자에만 오늘 그냥 다 던져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앞으로 삼성전자로 인한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앞에서 누군가 끌어줘야죠. 우리가 이제 뭐 철새들 이동할 때 보면은 가장 선두에 있는 새가 가장 힘듭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도 지금 어떤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번에 실제로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하게 되면서 상속세원에 대한 마련 부분들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속세원을 마련할 때는 이제 사망 전후로 해서 2달치에 대해서 이제 총 4달의 기간에 대해서 평균치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2월 23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만 바로 엊그제죠. 엊그제 이제 실제로 이제 상속세원이 확정이 되면서 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무슨 수로 11조라는 돈을 맞아요. 상속세원을 낼 것이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실제 삼성전자 배당 좋을 거다 다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미 2018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왜 3개년도에 대해서의 그 실적 이 마지막 20년도에 몰아주겠다는데 이때 코로나 터지면서 배당주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주가마저 굉장히 상승 탄력이 높아졌고 네. 반도체 가격이 슈퍼 사이클로 해서 긍정적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호재가 겹치니까 더 많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그룹주들 내에서도 조금 비핵심적인 이제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지분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분을 매각을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이런 핵심 사업에서는 좀 더 가시화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오늘 네. 상승탄이 너무 높지 않았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이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이제 EUV 장비입니다. 즉 우리가 초미세 공정, 나노 공정에 대해서 이제 결국 대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까지 봤을 때 올해 2020년, 2021년 동안 총 나노 공정과 관련돼 있는 EUV 장비를 도입한 게 TSMC는 총 70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0대, 내년에 30대. 근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이제 한 18대 정도 뭐 이렇게 20대 정도 이렇게 가져온 겨우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가 안 맞아요. 이미 지금 TSMC랑 격차가 좀 큰 상태입니다. 장비 자체가 격차가 커요.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대만에서 반도체 회사가 잠깐 1시간 동안 정전됐다라고 했죠. 블랙아웃 왔다고 해서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즉 단기간에 잠깐 1시간 거리 때문에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런다기보다 현물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원인 중 한 가지도 반도체 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요. 그러면
맨날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치셨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장비 수가 부족하면 그만큼 뺏기는 점유율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장비주들이라든가 소재주들이 좀 더 핵심을 봤을 때 특히 미세공정 관련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계속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율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타격을 받냐에 따라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TSMC가 쉽게 중국과 거래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잘 들지는 않는다는. 네, 그래서 조금 외교적인 마찰에 따라서 조금 더 주가의 동향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제는 앞으로의 시장 이야기,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래도 오늘은 산타 랠리로 인해서 마무리를 잘 했어요. 이제 오늘 말고는 이제 3일밖에 남진 않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 하고 우리 1월 효과를 좀 기대해도 되는 건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1월 효과 뭐 충분히 아마 지금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상보다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금 이제 3,000포인트, 오늘 2,800 왔으니까 내년 1월 진짜 달에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로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전고사에서 내년 지수 3,000포인트 3,000 목표가 나왔대. 뭐 이렇게 얘기를 음. 그럴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 진짜 왔어요. 벌써 꿈인 줄 알았는데 1월 달에 제가 볼 때 1월 달에 3,000 나오지 않을까 와, 좀 약간 그런 네. 느낌이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920이니까 1,000포인트 거의 다 왔거든요. 예, 온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1월 효과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 지금 뭐 이미 이제 그 전고점이라든지 추세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뚫어놓은 상태. 차트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코스피 차트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부분적으로 기술적 조정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런 패턴이 쉽게 거꾸로 이렇게 이런 흐름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대밀리지는 않아요. 금방.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상승 시도하고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참 삼성전자가 잘 나가던 2017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이때 뭐 벌써 돌파가 나왔죠. 이제 문제는 지금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을 월봉 차트로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이 지금 그 월봉 흐름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때 지금 IT 버블기에는 2,90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예, 요때를 빼놓고 나면은 지금 역시 지금 2017년도에 요때가 이제 코스닥이 제일 잘 나갔던 자리가 요 자리가 지금 930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920포인트 되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요 자리에.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 930포인트 뚫으면은요, 1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런 패턴에서는 1000 가서 밀리고 이런 흐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930에서 요 자리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1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래서 종목들 움직임을 보는 LG전자가 어제 뭐 12년 만에 상한가 갔다 그러죠. 네. 삼성전자가 툭 하면 4%, 5%씩 그냥 올라가죠. 셀트리온 같은 이런 큰 종목들이 막 20% 이상씩 오르고 하는 맞아요. 이상 급등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코스닥에서도 이런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그 말 그대로 저는 이제 미친 장시라고 그러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내년 상반기에 한번 코스닥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코스닥에서도. 싶어요. 예. 한번 기대를 한번 1월 효과를 기대를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FA님께서는 1월은 어떻게 내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또 기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큰 어떤 기대 원인 중 한 가지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타격이거든요. 결국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컸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컸었지만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회복감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5G 여기에 따른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섹터들이 줄줄이 달려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이제 당장 이제 내년 1월부터 이제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미 지금 K바이오에 대한 어떤 신뢰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만은 이걸 아직까지 뭔가 입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치료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음악 병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련주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의료 장비 관련된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이번에 참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식 초청을 받은 회사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바이오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용어로 알박기라고 하죠. 좁은 틈을 사서 제대로 입지를 다진다고 할 때 알박기라고 하듯이 그 전에 임상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던 바이오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더 날개를 더 피자. 코로나로 보내서 프라이드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슈퍼사이클 결정권은 결국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코로나입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이번 변이가 더 큰 문제는 젊은 층들에 대해서의 어떤 면역 체계들을 좀 더 무시하는데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단계 격상이 돼버리고 산업이 전반적으로 셧다운되면은 증시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코로나 도양도 반드시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신다면은 네. 이제는 코스피 시장이 이제 나이대가 달라진다 하죠. 앞자리가 달라진다 하죠. 네. 우리 20대 때는 철없이 놀다가 30대 때부터 이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도 이번 위기가 더 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도 좀 더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진입을 한 것처럼 뭔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대장이 잘 끌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신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의 긍정적인 기대감 함께 가져가고는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선물이 쏠렸는데 우리 대장이 이 선물들을 좀 그 아래 중소형주라든지 다른 종목들로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자, 우리 1월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